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50% 관세 폭탄 때문에 한국의 7월 대미 철강 수출이 무려 26%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6월부터 철강 관세가 25%에서 50% 적용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 수출 기준은 굉장히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한국은 수출 단가를 좀 낮춰서 어차피 또 가격 이 경쟁력이 굉장히 좀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셀프 단가 낮추기가 좀 필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워낙에 관세를 이렇게 세게 두드려 맞게 되면 정말 수출 기준은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일본은 US 스틸 인수 효과 과연 얼마만큼 이 미국 이 제철 산업을 인수한 일본이 이런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의 대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407종에 해당되는 파생 상품에도 이 철강 관세를 물린다고 하니까 정말 전례 없는 이 관세 압박은 계속해서 쓰나미 같은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배 위에서 물건을 다 실어, 그리고 배를 띄워,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적용된, 그러니까 변경된 관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배가 딱 도착해.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25% 관세였는데 50% 관세를 맞게 되는, 참 이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기습 인상에 대한 이 확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뭐 제품 실어 보냈는데 관세 도착해 보니까 2배 오르는 그런 어떤 황당한 상황까지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예외 조치가 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는 건데, 산업부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접촉을 해서 풀어나갈지 참 한국 경제 굉장히 지금 이 분수령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큼 지금 엄청난 허들들이 앞에 쫙 놓여 있는 거랑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률 전망치가 굉장히 어떤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한국 성장률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정부에서도 이런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건설업 불황 등의 또 부동산이 물려 있잖아. 그죠? 그런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 이게 건설업 자체가 왜 내수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느냐? 부동산 공화국 아닙니까? 부동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의 그냥 모든 자금 몰아다가 여기다 다 때려박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 되네? 이래가지고 분양하면 그냥 깃발 꽂을 때마다 분양 완판됐으니까 건설업 쪽에 뭐 기업들이 또 많은 몰빵을 했었고, 이게 지금 딱 셧다운이 되기 시작하니까 성장률이 뭐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는데 1.8%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2020년 이래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에 5년 만에 가장 낮은 이 수준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지금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느냐? 바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면 개인 소비 여력 더 줄어갈 수밖에 없죠. 물가는 물가대로 또 올라가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 바로 아파트 시장인데 미친 듯이 펌프질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아니 그냥 뭐 한국 경제 최고의 어떤 성장률을 기록했던 당시에 그 아파트 시세보다 더 올려치기를 했으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해서든 반등하고 상승하고 다시 아파트 값이 리사이클링 돼서 이전에 서울 아파트가 올랐던 궤적대로 갈 것이라는 아주 뭐 핑크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만큼 아파트 시장이 그 가치 붕괴의 어떤 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만큼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개인 소비 여력 자체도 완전히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사주냐고 이걸.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단기적으로라도 이 아파트 시장의 어떤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이거 안 낮추면 그냥 한꺼번에 개박살 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환율이 1385원인데 이게 1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달러 가치를 좀 숨을 죽이고 이 교육 대상국 통화 가치를 좀 올려라,
이제 원화절상을 하게 된다면 한국으로서는 수출 기조도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가격 조정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그런 어떤 공산이 크다.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지금 2% 나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적으로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동결하고 있는데 이걸 올리지 않으면 우리 지금 내린다는 소리도 있고 동결 수순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달러 쪽으로 이게 자본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본 시장이 지금 3,500선, 4,000까지, 5,000까지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 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환차액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접근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지금 3,100선에서 딱 머물러 있잖아요. 지금 3,200선 지금 겨우겨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난항 속에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외국인이 일단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고 개인도 좀 빠지고요. 이 기관이 지금 이걸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장기적으로 가다가는 다시 코스피 시장, 자본 시장도 참 어려운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 전반과 자본 시장의 흐름만 딱 봐도 앞으로 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가격이 조정될 것인가 확실한 답이 이미 나와 있다. 정답지가 나와 있는데 그 정답지 다 찢어 발기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수순에 내가 이만큼 샀으니까 니들 내 집을 사기 원하면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로 그냥 돈 내놔. 누가 내놓냐고 그거를. 아니 내놓고 싶어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 소비 여력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누가 돈을 쓸 수 있겠냐고요. 금리 부분도 지금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죠. 10년물이 지금 미국 국채가 4.2고 30년물이 4.8까지 지금 다시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국채는 주담대 금리를 직격한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가 0.06%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누그러졌는데 주담대 금리는 다시 조금씩 뾰족뾰족 올라오는 상황에서 주담대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엄청나게 자금 몰아서 고점의 아파트 급하게 산 영끌들은 거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고점에서 다시 또 다른 고점을 찍기에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집값, 아파트 집값은 일본 버블 붕괴보다 더 골이 깊은 엄청난 대변화의 그 시점에 와 있다. 그 누가 이 사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더라도 아니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아파트 값을 계속적으로 올려치게 하는 이건 무슨 연 날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얼레에 걸린 연도 연줄 끊어지면 그냥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 버리든지 전봇대에 걸리든지 아니면 나무에 걸립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 얼레에 걸려있는 실의 역할을 했던 게 호가세였고 집값 띄우기였고 정말 경제 상황과 그 현황에 맞지 않는 너무나 대비되는 아파트 값만 올라갔던 비정상적인 어떤 궤적들 결국 딱 끊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평균 거래 금액 반토막 났어요 이미. 이게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된다는 게 문제고 거래량은 이미 12,000건에서 지금 3,000건으로 4분의 1 토막 예정입니다. 이제 이게 왜 위기가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일단 거품이 빠져야 되거든. 그래야지 지금 한국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 부분이나 또 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이 이걸 다 그냥 막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이게 반토막이 나고 또 반토막이 나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기저의 자산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빠지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집값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27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는 집값 정상으로 가는 어떤 수순이라고 보는데 조금 아쉽죠. 조금 더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더 걸어가지고 이게 지금 신고가 최고가 찍어가지고 지금 강남상고에서 다시 마영성이 들썩거린다는 그 소리조차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거래 금액 보십시오. 여기 14억에서 그죠? 8억.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표는 아무 소용이 없어. 평균 거래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12,000건에서
지금 이제 1000건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 8월 말 지나가면 한 3000건 될랑말랑 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날 예정이고, 그러니까 거래량 대비 거래가도 똑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죠. 손바닥으로 딱 하늘 가리고, 아이 우리 집 절대 안 떨어져. 강남 상구 불패야. 마영동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외다 보니까 지금 쓰나미가 점점 몰려오고 있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일주일 혹은 한 달 상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완전히 아작날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 되면 경제 기조의 모든 기둥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근차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단식으로. 하향 안정화. 이게 제일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지금 계속해서 호가세, 집값 띄우기, 자전거래 등등으로 이걸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남 상구 뭐 계속해서 버텼고, 성동, 마포, 동작은 그 댐 자체가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가 마이너스 66% 줄었고요. 강남 상구, 용산구도 절반도 채 안 주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버팅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성동, 마포, 동작구는 오히려 80%대로 감소폭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남 상구가 문제란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얘네들이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 나머지 시장은 뭐 알아서 우리 이 기준점에 맞게 줄 선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아마 최후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리스크는 강남 쪽이 될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폭을 보면 뭐 전체적으로 볼 때 마포구가 83%로 뭐 거의 기록적인 어떤 상황을 보여줬고, 동작구 80%, 성동구 84%, 광진구 79%, 강동구 79%를 찍고 있습니다. 자, 마포구 거래 보실까요? 마포구 83% 마이너스 거래량을 찍었는데 50건밖에 안 됩니다. 8월 달에. 그러니까 이마만큼 6월 달에는 뭐 거의 600건, 700건 가까이 지금 됐었는데 지금 50건밖에 안 된다니. 그만큼 마포구 거래가도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평균 거래금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15억에서 한 13억 정도, 이제 2억 정도 줄었는데 더 줄여야죠. 이 정도 가지고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리고 강동구 역시도 지금 마이너스 79% 거래량 보시면 8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6월달 거래가 거의 뭐 1000건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건도 안 돼.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선 강동구 집값도 살아남지 못한다. 강동구 지금 평균 거래 금액도 지금 13억에서 9억 정도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의미 있는 지표예요, 이건. 또 서대문구 거래량을 보더라도 44건에 지금 그치고 있고, 6월 달에는 거의 뭐 600건에 가까운 그런 어떤 거래량을 보였었는데, 뭐 거의 바닥 수준에 기고 있죠. 수조에 딱 붙어 있는 까재미야, 완전히. 착 달라붙어가지고. 서대문구 거래가 역시도 확실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10억 상간에서 지금 8억 평균 거래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어마무시 떨어지고 있죠. 600건이 넘었습니다. 동작구가 그렇게 거래가 많은 그런 동네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나게 집값이 오른다 하니까 뭐 고점에서 한번 팔고 좀 뭐 테러를 마련해 보자 라는 집주인들 때문에 600건, 그리고 뭐 갭2가 뭐 무진장하게 달려들었죠. 그래서 600건까지 찍었는데 8월 달에 뭐 형편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13억에서 12억. 아직 갈 길이 멀죠. 1억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평균 거래량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뭐 굉장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광진구 거래량 27건, 6월 달은 거의 뭐 350건 정도 됐었는데 굉장한 비율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광진구 전체 14억에서 지금 10억, 마이너스 4억 정도 평균 거래금이 빠지고 있다는 건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구 역시도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곳이 아니었는데 6월 달에 무려 뭐 거의 200건에 육박했어요. 거의 여기는 거의 뭐 이 굳은 땅처럼 콘크리트처럼 이 거래가 잘 움직이지 않는 곳이었는데, 뭐 오른다 하고 뭐 갭 투자들 무조건 서울 아파트 잡는다는 그런 어떤 유입 때문에 200건까지 올랐다가 지금 8월엔 거의 19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구 거래가는 12억에서 지금 9억, 마이너스 3억 정도 편차를 지금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집값은 확실하게 전체적 지표로 따지자면 정말 반토막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양상 궤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 나오는 뭐 신고가 최고가 때문에 전혀 서울 아파트, 특별히 강남구와 마용성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뭐 계속 일장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쉴드를 치고 있으니까 집값 자체가 오판이 되는 겁니다. 뭐 제대로 이게 규제가 안 먹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의심의 이 물음표가 계속적으로 찍히다 보니까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규제 카드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확실하게 지금 급감을 했어요. 그리고 매매 거래 건수 감소폭 66%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결국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대부분은 이제 갈아타기, 상급지로 계속 가려고 했던 그런 어떤 시동을 걸었었는데, 이제 심리 자체에서 자금이 좀 딱 막혀 있고, 또 이게 집값이 너무 그동안 올랐다는 얘기, 피로도가 너무 높아. 그리고 환승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이 지점에서 집을 잡으면 더 올라줘야 한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처박히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수 심리가 공격적인 심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집을 잡는 건 굉장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쫙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갭2가 성행했던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경우에는 대출 6억 원 상한선이 딱 생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진입이 딱 차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라 하더라도 현금 부자 아니잖아. 대출 물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수입원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건데 당연히 대출 물어야죠. 근데 대출 상한선이 딱 걸리면서 이건 뭐 전혀 스탑이 된 그런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급감할 수밖에 없고요. 7월 거래량 뭐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결국에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건설 경기 부분에 있어서 주택사업 경기 전망 악화되고 이것도 반토막 양상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사년에서 8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 발표를 했는데 135에서 무려 64로 떨어졌어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거죠, 거의. 이건 반토막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건설 경기 그리고 공급 부분에서의 어떤 약간 이 적색 시그널이 울리면서 굉장히 이후에 돌아 들어가게 될 이 매수 타이밍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공급과 수요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의 상황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만큼 집값이 안정적으로 떨어져 주느냐가 문제죠. 그죠? 9월 달이 아마 최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성장률, 그죠? 관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환율 부분, 금리 부분, 국채가 견인하게 되는 주담대 시장의 어떤 분위기.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이게 플러스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지금 막혀 있다.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이 서울 자치구에서의 아파트 가격들 하락세를 보더라도 성동구 트리마제 54억에서 38억, 16억 하락했습니다. 그죠? 거의 반토막에 가깝잖아요. 하락을 해도 38억이야. 38평짜리가. 지금 54억까지 올랐습니다.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된다. 마포구 마포자이 같은 경우도 27억에 17억. 9억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마 9월달 지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강동구 고덕주공 구단지도 15억에서 8억, 7억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서서히 이렇게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시장은. 양천구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목동 한신천구가 20억에서 11억. 목동이 20억을 했습니다. 20억. 8억 6천 하락하고. 강서구 등천 아이파크 역시도 15억에서 8억, 7억 4천 정도 하락을 했네요. 등촌 대림 13억에서 6억, 7억 4천.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아파트들, 떨어진 폭이 큰 아파트들 보면 거의 반토막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구로구, 구로주공 2차 8억에서 4억. 여기도 반토막이잖아. 4억 정도 하락했고, 벽산 5단지, 금천구 8억에서 4억.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어떤 하락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가리려고 신고가 최고가로 위장하고 강남 3구 뭐 견실한 듯 연기를 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쓰나미 딱 때려 맞으면 강남구도 아마 제일 먼저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라. 9월에 구축 시장이 정말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가격 변동 양상을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늘 틈새와 우회로를 노리시라. 노원구에서 롯데캐슬 무순위가 나옵니다.
여기 가격이 매력적이죠. 2일제곱이 1억대입니다. 그리고 3구제곱 3억대야. 5이제곱 4억대입니다. 서울에서 1억대, 3억대, 4억대 무순위 줍줍 가격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죠? 비록 소형이지만 소형이 지금 대세예요. 20평대가 9억하고 30평대가 11억 합니다. 매물은 12억까지 나와요. 롯데캐슬이 서울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떤 무순위 줍줍 가격 메리트로서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창경궁 롯데캐슬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분양가가 20평대인데 10억이 넘어. 근데 여기 뭐 15억에서 17억 정도의 어떤 시세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은 있지만 이거 10억, 5억 넘어가는 무순위 하면 좀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조금 그죠? 고려를 하셔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틈새와 우회로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구축시장 확실하게 가격 조정될 겁니다.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올 거예요.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금리와 환율과 관세 영향, 그리고 경제기조의 성장률, 결국에 가서는 개인의 소득 여력이 준다. 결국 아파트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한국시장, 아파트 손절 양상 당연히 일어나고 거래량 줄고 거래가 당연히 폭삭 주저앉을 가능성 높죠. 한꺼번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한국 경제가 뭐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 하락, 하향 안정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적으로 집값이 정상적으로 떨어져 줘야 한국 경제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으로 뻔뻔한 목도판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